안녕하세요. 한자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금요일을 불금 그러는데 열심히 이제 놀 사람은 놀더라도 또 우리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도록 해요. 어제 이어서 오늘은 니은 부분을 갖다가 이제 시작할게요. 제가 준비한 건 번뇌할 뇌. 자, 우리가 이제 번뇌라는 거는 내 머릿속에서 온갖 어떤 근심, 걱정 이런 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가득 차 있을 때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신이 맑으면 어떤 근심, 걱정 없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명상 이런 시간을 참 많이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고뇌한다, 번뇌한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이 글자를 쓰는데, 자,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어떤 걱정, 근심 이런 게 가득 차 있는 거야. 또 어디에까지? 머리에까지. 요 자체는 우리 지난번에 골뇌, 뇌수뇌 할 때 설명해 드렸어요. 자, 요거는 숙구멍신이라고 했고, 우리 숙구멍.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는 뇌의 그 쪼글쪼글한 그 머리 모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는 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고민이 많고 이런 사람 머리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마음속에서 생각할 때가 있고, 이거를 떨쳐내려고 하려도 머릿속에서 가득 남아있을 때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훌훌 털어버리고, 이게 어떤 근심이라든지 걱정을 털어버리고 내가 근심 걱정한다고 뭐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러면서 털어버리면은 더 이제 심간 편한 거죠, 이거는. 그랬었을 때 이 번뇌할 뇌자 같은 경우에는 마음심이 이제 부수가 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이게 딱 차 있을 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뇌쇄적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저 사람은 뇌쇄적이다, 이런, 왜 연예인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섹시하다,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남자들이 뇌쇄적인 뭐 미인이다, 뭐 이런 표현할 때, 그럴 때 쇠자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일 살자. 이거는 가말쇠란 뜻도 있어요. 가말쇠. 그러니까는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꼭 죽일 살이란 뜻 말고 가말쇠, 그러니까 뇌를 점점 죽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몹시 애가 타도록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연예인 그런 뭐 멋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나하고 맺어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너무 멋있어. 이럴 때 이제 내가 막 거기에 빠져들고 막 이제 이럴 때 이제 이런 뇌세적이다. 이런 표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렇게 한 가지 더 설명해 드리자면, 이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자원풀이 할 때 설명해 드리지만은, 이거는 죽일 살도 있고, 이제 살인할 때 살자 이거 쓰는 거야. 피살됐다 할 때. 가말쇠도 있는데, 빠르다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게 축구를 보면은, 전에 왜 우리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 때, 러시아 월드컵 때 독일이랑 이제 어떤 선수가 크게 롱패스를 하니까 막 뛰어가고 이제 꼬링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문전쇄도한다. 이런 얘기일 땐 빠르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 근데 나중에 다 설명 다시 드릴게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디귿으로 들어갈게요. 니은 했으니까 디귿. 이거는 움직일 동. 앞에 있는 거는 무거울 중이고, 이 앞에 있는 거는 무거울 중, 뒤에 있는 거는 힘력.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무거운 것도 힘이 가해지면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트에다가 이제 마트에 가서 카트에다 뭘 이렇게 실잖아요. 이것저것. 그러니까 뭐 조금 한두 개 볼 것 같으면 모르는데, 만약에 쌀 20kg도 사고 또 뭐 이런 거 휴지 막 뭐 36개짜리를 뭐 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뭘 사면 무거우니까 카트에 이제 밀잖아요. 그러면 그 바퀴의 힘으로 우리는 이게 무겁지 않게 쓱 밀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러면은 무거운 것도 힘이 가해졌다는 건 뭐예요? 그거 바퀴의 힘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럴 때 무거울 중, 그러면은
아무리 무거워도 이제 거기에 어떤 힘이 가해지면은 움직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물론 아무리라고 얘기했다 해서 막 커다란 바위를 움직여봐라. 이런 거는 이제 되도 않는 소리고, 그런 거 말고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을 때 그거 잘 새겨 들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보통 동적이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랑 반의자가 되는 거는, 저 사람은 취미가 정적인 걸 좋아해. 뭐 이런 얘기 할 때는 이거 고요할 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바둑을 두는 걸 좋아한다든지 음악 감상을 좋아한다든지 이런 거 쓰는 거고, 뭐 등산, 산을 간다든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운동, 수영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내 몸을 쓰는 거니까 그럴 때는 동적인 거. 그럴 때 여기 서로 이제 반의자가 되는 거고, 이렇게 반의자. 그러면은 동자가 들어간 거면 말 그대로 운동, 아니면 동물, 뭐 능동적이다, 수동적이다, 뭐 이런 얘기할 때 다 이 동자, 움직일 동자를 쓴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난번에 무거울증 설명할 때 일천천하고 마을리가 결합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리를 걷다 보니 내 다리가 무겁다. 이거 설명해 드린 적 있죠? 기억하시죠? 예, 그러면은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리을로 넘어가서 이거는 이슬로. 이게 아침에 보면은 이제 이슬이 이렇게 딱 맺히면은 이제 특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연꽃 말고 연잎에 이렇게 커다랗게 우산처럼 생긴 연잎에 그 이슬이 방울방울 맺히면 또르륵 굴러서 제일 중앙에 이렇게 모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거는 이슬로라는 거는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일기예보에서 나오는 기후, 날씨와 관련되어 있는 거는 다 부수가 비유가 나와요. 뭐 구름운, 우리가 보면은 구름운도 그렇고, 뭐 아니면은 눈설도 그렇고, 눈설, 그 다음에 우레진, 지진 났다 할 때 우레진도 그렇고, 뭐 번개전, 뭐 이런 날씨와 관련된 건 다 이렇게 비유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길로는 소리를 빌려준 거고, 날씨와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비유가 부수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슬로 말고 또 무슨 뜻이 있냐면 드러나다, 드러날 로. 예를 들어서 그 일이 탈로 났다, 뭐 이런 얘기할 때도 이거를 쓰는 거고, 아니면 노출이 됐다, 나 그 일을 내가 폭로하겠어, 뭐 이런 얘기할 때도 이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이랑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슬이랑 상관이 있다 하면은 이제 그 풍찬 노숙, 바람 풍자에다가 요거를 자, 바람 풍자에다가 그 다음에 밥찬을 쓰고 노숙, 이거는 잘숙, 이거는 밥찬, 이거는 바람풍. 그러면은 풍찬노숙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바람을 먹고, 이게 직역을 하면 바람을 먹고 그 이슬을 맞으면 잔다. 그러니까 온갖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뜻한 방에서 따뜻한 밥 먹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위인전 중에 제가 너무 감동적으로 정말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봤던 게 이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얘기가, 그런 걸 봤을 때 안중근 의사에 대한 어떤 책이 나오면 제가 그때그때 막 서서 볼 정도로 막 고생한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플 정도로, 그러니까 풍찬노숙이란 말을 독립운동한 사람들한테는 많이 나와요. 이렇게 전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한대짬을 자고, 우리가 왜 노숙한다 그럴 때는 길로자를 쓰는 게 아니라 이슬로자예요. 이게 잘못하시면은 길거리에서 잔다 해서 이슬로자가 아니라 이제 길로자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슬로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은 정말 집에서 온돌방에 따뜻한 데서 이렇게 밥 먹고 뭐 또 잠자는 것도 따뜻한 데서 자고 그랬는데, 그 옛날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랬었을 때 푹찬 노숙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럴 때는 절대로 노숙할 때는 길로자가 아니라 이슬로자를 쓴다는 거. 이걸 잊지 마시고요. 보통 보면은 이슬로는 그 이슬 말고 드러낸다는 뜻이 있다는 거,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탈로 났다, 뭐 아니면은 여기서 폭로한다, 뭐 이런 얘기 할 때.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거를 한번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번뇌할례, 그 다음에 디귿 부분에 뭘 했어요? 움직일 동. 아이고. 자, 움직일 동. 이렇게 세 자를 배웠어요. 이 배운 글자들 보면은 이제 또, 더 복습도 하시고 보면서 또 이게 써보는 연습, 한자는 뜻글자를 해서 많이 써봐야 돼요. 써보면서 연습하시면 하나하나 이제 제 머릿속에, 각자의 머릿속에 다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세요.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